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사례 발표를 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한 저의 소개를 하고 과목별 공부 방법과 암기 방법, 그리고 멘탈 및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23년도부터 2026년 데뷔까지 총 4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유치원에서 10년 이상의 담임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사립 유치원이 폐원되면서 저는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서 재취업을 하기에는 제가 호봉이 조금 높기도 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연령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면접을 하러 가면 많은 이제 유치원 관계자분들께서 임신 계획이나 아니면 사립 유치원의 호봉을 받고서 근무하는 게 어떨지, 혹은 호봉을 조금 낮추어서 근무를 하는 건 어떨지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교사들의 복지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취업을 포기하고 유아 임용고시를 도전하도록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수를 하면서 어 첫 번째 초수와 재수 때에는 1 차에서 불합을 했고, 그리고 3수 때는 이제 1 차에서 컷플러스 4로 합격을 했지만 면접에서 조금 많이 감점이 되어서 2 차에서 최불합을 쓰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때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저의 큰 문제점이었고, 그리고 발문이나 활동 예시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전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의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깨닫고, 사수에는 이러한 실수를 조금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공부 방향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1 차로 컷플러스 5로 합격을 했고, 2 차에서 총 컷플 5.3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시리와 안전, 그리고 논술과 기출, 그리고 교육과정,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해시리와 안전에서는 고시문 암기와 해시리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시문 암기는 유튜브에서 싱송 스터디인 그 채널을 활용해서 고시문 송으로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이의 고시문 타이핑을 통해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해시리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민쌤께서 올려주신 해설서 자료를 토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문풀 시즌에는 요약하게를 통해서 요약하게 있는 도식을 기억하면서 해시리의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쌤의 요약하게의 경우 쉽게 시각화하도록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이제 기억하고 쉽게 외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리과정 파트도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면서 외우려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가 어디에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 맞아. 오른쪽에 3 개가 있었지.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기억을 하면서 인출을 해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공부 같은 경우에 요일마다 1 시간씩 투자하여 해시리도 1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안전도 이렇게 1 시간을 투자하여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에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활용해서 초반에는 이제 밴드에 문제를 올리고 이렇게 암기 카드를 만들어서 이 카드를 이렇게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져서 공부를 복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이런 스터디 말고 그냥 혼자서 독학을 해 보는 방법으로 해서 민쌤의 요약하기를 수시로 보았고, 모의고사 시즌에는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과 안전 톡을 만들어서 어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문제 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의고사 시즌에는 모두가 어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안전 스터디를 했던 게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과 기출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술과 기출 같은 경우에 삼수까지는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사수에는 조금 소홀히 다룬 영역이기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그 합격 수기를 듣는 게 아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논술 영역에서 그 기본 내용을 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논술 문제는 교사론, 그리고 부모 교육, 누리 과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이론 암기나 이해가 탄탄하다면 논술을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풀 시즌부터는 일주일에 1 번씩 논술을 썼지만, 그 외에 논술을 쓰지 않는 요일에는 부모 교육, 그리고 교사론, 누리 과정 영역을 기본서를 가지고 수시로 회독을 해 보는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수라면 논술 첨삭 스터디를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수 때 논술 첨삭 스터디를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규칙적으로 써보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 유형도 익히고, 그리고 문장의 서술 방식이나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와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수이다 보니까 기출에 나오는 답안을 거의 대부분 다 외워서 사실 이제 더 이상 기출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모의고사 시즌에는 기출 문제를 201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하루에 하나씩 풀어보면서 기출 문제의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나오는 출제된 영역을 스티커나 형광펜 등으로 요약하게 표시해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부터 6월까지는 개론과 강론을 기본서로 이제 민쌤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했고요. 이때는 반복적인 회독과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어, 이 시기 말고 문풀 시기부터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시기는 모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부터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이제 여기 책에서 보다시피 이제 밑줄과 형광펜으로 중요한 것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강의를 첫 번째 들을 때 민쌤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밑줄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혼자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형광펜으로 이제 색칠을 했고 그다음 회독을 할 때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회독을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꼼꼼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에 이 시기가 굉장히 조금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구술 스터디를 활용해서 조금 구술 선생님과 함께 이제 개강론의 그 스터디를 해 나가면서 자극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강제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팁인데 책을 깨끗하게 이렇게 보고 필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제 책을 보게 될 때 책이 지저분하면 굉장히 다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밑줄도 이렇게 자로 깔끔하게 그으려고 노력했고 글씨도 최대한 예쁘고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의 마지막에는 6월 학교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때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학원에서 열리는 학교 모의고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서 나오는 줄글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빨리 인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기간인데요. 이때는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굉장히 촘촘하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주간 플래너를 짜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일일 시간표를 짜서 이제 모든 그 시험에 포함되는 과목들이 일주일 안에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면 저는 6시 반에 기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는 해설서를 공부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안전법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개론을 공부해서 오전 공부에는 이 4가지 영역이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채점한 것을 오답으로 정리해보는 시간까지 마무리를 하였고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강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직강생이었기 때문에 직강에서 예를 들어 미술 문제풀이가 이루어졌다 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월화수에는 미술과 관련된 그 문풀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파트별로 나누어서 3일로 나누어서 이제 다 풀고 오답 정리까지 마무리하였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직강에서 이번 주 직강에서 하게 되는 과목을 이제 예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습을 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습하는 시간을 갖고 금요일에는 이제 민쌤이 알려주시는 문제를 이제 풀고 그 다음에 또 직강을 이제 토요일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일주일 루틴을 이제 짜고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는요. 개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에 직접 이렇게 풀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하였는데 강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노트를 만들어서 왼편에는 이제 제가 쓴 답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제 민쌤의 답을 그대로 이제 복기하여서 써보면서 제 답과 민쌤 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술어나 키워드나 서술어 등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답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쌤 답으로 이제 최대한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명명하는 나나기의 지도 방법이 틀렸다라고 이제 채점을 했을 경우에 그걸 익히고 외우고 그다음에 요약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보고 그다음에 요약하게로 이제 회독을 할 때마다 제가 틀린 부분이나 기록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눈익힘을 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풀 시기에는 민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수강생 분들이 문제 유형을 가지고서 이제 문풀 책의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나누기와 관련된 문제의 페이지들을 막 이렇게 목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문제 유형별로 이제 이렇게 총 정리를 해서 회독할 때마다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풀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풀책을 필요할 때마다 문풀책을 꺼내지 않고 요약하게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과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쌤께서 굉장히 많은 과학 실험의 유형을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문풀에 나왔던 문제 유형과 그리고 또 어휘력 캘린더에 이제 있는 과학 실험 등을 모두 이제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문풀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민쌤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암기가 안 된 부분을 체크하고 꼼꼼히 회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강 선생님과 함께 구술 스터디를 하면서 요약하게 있는 모든 내용을 회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돌리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그리고 오답 정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그 기간 동안 그 정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한 걸 요약하기로 이제 붙여서 요약 틈틈이 수시로 이제 회독할 때마다 이제 매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직강에서의 채점과 그리고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이었는데요. 6번, 총 7번의 모의고사 중에서 6번의 채점으로 인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그리고 세모로 채점된 부분은 제가 서술이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안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성적표가 게시가 되는데요. 그 게시된 점수들을 보면서 다른 수강생분들의 점수와 제 점수를 비교해 보면서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자극과 그리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만들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가 시간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7회차의 모고를 풀면서 뭐 문제를 앞에서부터 풀어보거나 뒤에서부터 풀어보거나 또는 대문항으로 풀면서 답안을 한 번에 작성해 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풀어보기를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답안지에 바로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건 모의고사 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풀 때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저처럼 많이 힘드셨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도 참고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암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암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동그라미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쳐서 이제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워보는 암기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두음 방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계뿐만 아니라 특징도 이제 두음을 사용해서 이제 외울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버트의 묘사적 사실기다. 그러면 개장측하라고 이렇게 외우고 개념적 그림을 그리는 시기, 장식적인 표현, 그리고 측면을 시도하는, 그리고 하나의 시점이 아닌 다양한 시점을 그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두음 방법으로 이렇게 쉽게 외우다 보면 굉장히 공부를 풍부하게 한 것 같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 조금 만족할 수 있는 답안이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까지도 두음 방법으로 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술어부터 암기하는 것은 이건 민쌤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키워드만을 외우다 보면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술어부터 암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 제인이다. 단어 제인이란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미 이해에 이르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앞부분을 넣어서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를 보고 해독하여 의미 이해에 이르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서술어부터 외우다 보니까 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술어부터 암기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상 방법은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본 방법인데요. 이미지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연상을 해보면서 암기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엔의 게임 전략이다 하면 이제 1박 2일 멤버들이 재미있는 단어 찾기 게임을 한대. 그런데 강호동은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반찬 말고 단어 빌리기를 했대. 그리고 이승기는 똑똑하니까 문장 재배열 게임을 진짜 잘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연상해보는 방법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요. 장동민이 라스에서 나온 방법인데 극한의 암기법이라고 이제 장동민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과 싸우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대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 시대에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막 마음속으로 싸우면서 1592년도라는 숫자를 외울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민쌤을 너무 사랑하니까 민쌤과는 싸울 수 없고 이제 저는 학자와 조금 이렇게 싸우는 상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고츠키다 라고 하면 비고츠키가 이제 헤어진 그리고 바람난 전 남친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너가 한번 뭐라고 말하나 무슨 변명을 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비고츠키의 이론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문풀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개강론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자신만의 암기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멘탈 및 건강 관리인데요. 이제 저는 3수 때 최불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느꼈던 건, 어차피 공부할 거 그냥 2월부터 다시 이제 빠르게 공부를 시작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2월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운동선수 멘탈을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자신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참고해 보면서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아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강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강에서 3년을 함께 공부한 선생님도 있었고, 그리고 또 1, 2년 짧게 이제 함께 공부한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정서적인 지지를 얻었고, 그리고 또 정보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이제 공부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직강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라포를 형성해서 조금 공부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또 인강 선생님이시라면 스터디를 활용해서 스터디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 관리는 잘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 삼수 때 이제 2차 최불합했을 때 2차 시험에서 독감을 걸려서 굉장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꼭 시험 전날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하시기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이제 좋은 말들만 적혀 있는데, 꾸준함, 그리고 기본서 완벽 숙제, 이런 좋은 내용들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민쌤만 믿고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쌤과 함께 이제 4년을 이제 올인으로, 그리고 패키지로만 이렇게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공부를 이제 마무리 지은 선생님들도 계셔서 때로는 '아 저도 빨리 마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 4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4년 동안 민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민쌤이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리고 가치나 태도 등을 많이 이렇게 내면화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민쌤만을 믿고 민쌤의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쌤께서 수업 시간에 그 공부의 방향성을 진짜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는 사회성 측면에서 얻는 장점이 무엇인지 공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이렇게 강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필기를 했다가 공부를 할 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향성들이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임도 이렇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민쌤의 방향성을 믿고, 그리고 민쌤과 지스쿨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선생님들도 이제 언제 이제 합격의 문을 열어서 또 저와 함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